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제 책 진짜 마음 가짜 마음 26페이지를 같이 읽어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에 걸린 어느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 평생 돈밖에 모르는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답니다. 재산이 10억이 넘는데도 베풀기보다는 남의 눈에 피눈물이 나게 했다는군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불행하게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매일 감사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늘이 도와 1년 만에 암이 사라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나니 그동안 쓴 돈이 아까운 나머지 전보다 더 돈에 집착하며 몸과 마음을 혹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할머니는 암이 재발해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떤 고통에 대한 반성과 기회는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늘은 그것을 무시하고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자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고수는 잘못된 행동을 미리 반성하고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중수는 일이 터지고 나서 뼈저린 반성을 통해서 어리석은 그 행동을 그만두는 자를 말합니다. 인생에서 하수는 자신이 병들어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끝없는 괴로움을 겪는 자를 말합니다. 중수만 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우린 하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나요? 이 내용을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 이 할머니의 슬픈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친한 사람의 그 실제 지인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무나도 저도 안타깝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비단 그 할머니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때는 후회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나쁜 행동을 하고 또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 또 후회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은 후회 속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수는 미리서 이렇게 하면 내가 병들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겠구나, 이렇게 하면 불행해지겠구나를 알면서 미리서 자신의 욕심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면서 한다라는 것이죠. 인생에서 중수는 자기 한번 딱 했으면 이게 큰 실수구나,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구나,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한다라는 거죠. 인생에서 이제 하수는 계속 한다라는 거죠. 그냥 계속 반복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이걸 했는데 뜨거워 했는데도 또 만지고 5초 있다가 또 뜨거워, 5초 있다가 또 뜨거워. 붕어가 그런 거잖아요. 충분히 먹었는데 배가 부르는데도 내가 밥을 안 먹었지. 그리고 또 밥을 먹어요. 또 좀 있다가 배고프다, 또 밥 먹다. 그래서 결국은 배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중수나 고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저 역시도 때로는 이런 하수의 삶을 살곤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겠죠. 부모 입장에서 이제 고수는 어떤 부모냐면 내가 아무리 자식한테 이거를 말하고 잔소리하고 집착을 해도 이 자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식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면서 칭찬해주면서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고수 부모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중수 부모는 자신이 매일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공부하라고 집착했더니 자식 초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한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나쁜 친구들 만나버리고 자퇴해버리고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를 이렇게 병들게 만들었구나. 더 이상 자식에게 집착하면 안 되겠구나. 아이의 삶을 존중해 주겠구나 하면서 그나마 아이가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수이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부모는 중수 정도가 된다. 근데 고수는
자식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줄도 모르고 받는 걸 확인을 했는데도 아이가 공황장애 걸리고 거의 우울증에 걸리고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숨이 막혀 이렇게 해도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 조금만 더 참으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러면서 자식을 계속 채찍질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자식은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망치고 나서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런 부모의 삶도 고수, 중수, 하수가 있는 것처럼 내 삶에서도 고수, 중수, 하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결국은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걸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내 성격이든 내가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그런 무기력 상태 때문에 그런 거든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한 것처럼 이런 모든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잘못을 하게 되면 누가 그 대가를 받게 되느냐. 그 할머니도 그때 깨달았으면 그 10억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좀 베풀기도 하고 나도 그걸로 뭐 보양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갖고 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삶을 마감할 수가 있었는데 그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려고 악착같이 스크루지 영감처럼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 10억이란 돈을 단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저 할머니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 안타깝게 본다라는 거죠.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았을까? 조금만 욕심을 비웠으면 행복하게 남은 삶을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 보면 나의 어떤 잘못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 잘못에 대한 대가는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처럼 내가 결국 그 대가를 받게 된다. 나중에는 아무리 내가 후회를 해도 나에게 기회가 없다. 우리 삶에서 가장 잔인하고 슬픈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잔인하고 슬픈 거는 내가 반성하고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 즉 나에게 선택권이 없다. 그 할머니는 오랜 시간 선택권이 있어요. 멈췄을 선택권이 있었는데 마지막 기회, 마지막 선택권마저도 놓아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선택할 수 없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난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선택권이 없는 상태, 어리석은 상태, 집착하는 상태, 계속 실수를 반복하는 상태로 빠져들면서 나중에는 저 정신 차리겠습니다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선택권이 없는 가장 초라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결국은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이고 노예라는 것은 내가 선택을 영원히 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해도 안 된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모님한테 효도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해봤자 뭐예요? 그는 선택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평생 후회하고 눈물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살아계실 때 선택할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살아있고 건강했을 때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즐겁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고수를 지금 지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중수를 지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각자가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서 내 삶을 바꾸는 지혜가 우리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